네, 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쉬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있었던 70회 현충일 기념 행사를 이제 유튜브로 지켜봤습니다. 뭐 형식적인 그런 행사일 수 있지만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뭔가 더 실제로 가슴에 와닿고 그랬네요. 그래서 눈물도 좀 흘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작년 말부터 있었던 그 일련의 일들 때문에 실제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라든지 좀 너무 지나치게 좀 잊고 지냈었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곱씹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역시 맥이 다 있는 거죠. 이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돌아가시고 이러셨던 분들에 대한 이 보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거나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러는 날이고, 1965년부터 지정이 된 날입니다.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 그리고 근대화 운동, 그 민주화 운동 및 항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 집도 태극기를 답니다. 근데 달다가 최근 몇 년 또 안 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챙겼는데 그쵸, 이 계엄이 터지기 전까지 저도 너무 일상에 만연해지다 보니까 태극기 같은 거 뭐 안 달아도 되잖아, 좀 삐뚤어져 있는 채로 일상을 지내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쭉 그러다가 보니까 태극기 같은 거 왜 다냐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올해는 마음이 좀 다릅니다. 이 현충일 기념 행사 유튜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오늘 태극기 달아야겠다, 달면서 그분들을 좀 기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아빠도 이제 아빠 방에서 TV로 현충일 중계를 보시다가 바로 이제 나가셔서 태극기를 달고 오셨습니다. 아빠의 그 행동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저는 맘 편히 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일주일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이틀, 3일째 됐는데 열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유튜브로 퇴근 후에 쭉 지켜보는 것이 며칠간의 일상이었습니다. 참 성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 칭찬이나 좋은 분위기가 다소 시들어들 수 있겠죠. 당연히 사람인지라. 그런다 한들 그래도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국정 운영했으면 좋겠고, 5년 동안 어쨌든 엄청 안 좋지 않게 좋게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지금의 이 날들을 기억해야 된다.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계엄이나 저쪽 당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을 맡게 됐을 때 정말 안 좋게 됐었던 지금 이 상황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조금 뭐 안 좋게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사람 일이고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는 일은 내 맘 같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결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이재명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다 한들 지금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다시 뭐 저쪽 당에 표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분명히 남의 얘기나 남의 흐름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느꼈었던 이 울분이나 부도덕함이나 부정확함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지금 상황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했고 받아들였었던 지금 이것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분명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용태인가? 뭐 90년생인가 하더라고요. 정말 어린 놈의 새끼. 걔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권력이라는 거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도 조금 함께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지내면 안 되나? 그러니까 목적이 뭐야, 그러면? 그 김용태의 목적은 뭐야? 대통령이야? 그럼 대통령 되면은 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저쪽 당의 모습들이에요. 다 공통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너의 결론이 뭐냐고, 목적이 뭐냐는 거야. 누구 괴롭히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뭐 헌신하고 존경받으면서도 인정받을 거 받으면서도 존중받으면서도 내가 할 도리는 하고 이런 자리잖아요. 근데 도대체 목적이 뭐냐는 거야. 이준석이든 저쪽 당 애들이든 다 난 그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너의 그런 목적이 뭐야? 네 말 들어줄게. 너가 원하는 거 뭐냐는 거야. 그러면 싸우는 게 뭐 원하는 거야? 아니 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모순점이 있으며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냐는 거지.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에 같이 땅 붙이고 발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박수 쳐줘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진영을 나눈 이유가 뭐며 너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 뭘 원해서 그렇게 저런 옳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냐는 거죠. 난 그게 정말 궁금하고, 이 용태라는 그 어린 놈 보면서도 참 그런 것 많이 느꼈고, 제가 지금 뭐 40대가 안 됐지만 저는 늘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 제대로 박힌 그러니까 인지점이 생긴 이후부터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남들의 그냥 시선, 남들의 상식만 맞춰서 대한민국만을 살아가는 태세로 전환해서 지내는 것들을 무수히 많이 봤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나는 안 그렇거든요. 제발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만 살다 가지 마라. 종으로의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사유하면서 지내보자. 그렇지 않았을 때 딱 저 용태꼴이 나는 거야. 그놈이 정치를 해서가 아니라 그놈이 정치를 안 하더라도 똑같이 그냥 그 한국 바이브, 전형적 한국 바이브, 경쟁이 최고, 양비론, 나만 잘났고 무엇이 정언지도 모르고 이딴 태도와 말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놈이 또 정치를 하게 됐을 테니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러니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저 오찬 자리에서 면전사 대고 개지랄을 하지. 진짜 나는 나 극혐입니다. 정말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 어린 놈이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차잖아. 어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대한민국의 흐름이나 그 아주 구태한 그 뻔한 그 흐름을 좀 바꿔보려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서 걔가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그거를 이제 확장시켜서 생각해보자면 저짝 애들 도대체가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적당히 권력을 나눠 먹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행동하면 그게 뭐가 안 입고 온 걸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럼 다 대통령 하겠다는 거야? 뭐야? 뭐 권 씨든 누구든 나 씨든 누구든 그럼 대통령 시켜주면은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자기가 그냥 호의호식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거 같아. 그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건데 도대체가.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뭔데 대체?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충분히 잘 살지 않아? 그러니까 그 끝이 없는 이기적인 욕심을 어디까지 수용해줘야 돼? 당연히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 개인의 그 끝없는 욕심을 네가 뭐라고 우리가 그걸 봐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걸 왜 바라는 거야? 그 정도로 그 머리가 안 잡혀 있어, 개념이? 그 이치가? 객관적 이치가 안 잡혀 있냐는 거야. 어이가 없어, 정말.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나온 게 봤는데 첫 번째 국무총리로 김민석 씨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강유정 교수 의원이 됐죠. 두 사람 참 좋아하는데 야 이게 딱 난 또 이런 저것도 처음이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뭐 그들을 포함해서도 민주당엔 참 인재가 많다. 기본적으로 대의를 좀 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 두 분을 딱 그냥 주요 보직에 이렇게 척척 두고 앞으로의 인선도 그런 면에서 상당한 기대가 되고 다 내 마음 같을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굵직하게 함께 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처음으로 마치 제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진짜 내 맘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인사로 배치하는 거 보고 국정 인사로 배치하는 걸 보고 이거 참 처음 느끼는 일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자체도 이미 그것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저도 한 20여 년? 20여 년 정도 20년은 좀 안 되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입니다. 근데 이번처럼 정말 확신에 차가지고 이건 되겠다 싶어가지고 뽑은 거는 정말 처음이었고 저는 기본적인 정치 철학은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직업 선호도 검사라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흥미 유형이 이제 홀랜드라는 사람이 6가지로 이렇게 나눠놨고 그 중에 한 개인이 어디 흥미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이제 한번 테스트하는 도구가 있어요. 검사 도구가. 거기서 이제 유형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사회형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형은 뭐냐면 좀 한마디로 측은지심이 있고 남한테 배려하고 그런 것에 흥미를 기본적으로 느끼는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이게 이제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정해져요. 정해져서 웬만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흥미나 자기의 뭐 본성이랄까요? 그런 것과 엮여가지고 쭉 가는 그 하나의 그 맥락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예 거세가 안 돼요. 그냥 그 한번 정해지면은 진짜 웬만하면은 거의 99%는 죽을 때까지 가는 그 큰 맥락. 그것이 이제 사회 유형들이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흥미가 있고 또 소질도 있고 기질도 다 그쪽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게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 아래 보좌하는 국정 운영하는 실무자들 그쪽이 이제 진취형들이 되면 딱 좋다 이거지. 진취형들은 기본적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타입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플러스에서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자기의 이익 추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 추구,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최고직에 가면 안 되지. 그러면 자기만 잘나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최고직은 가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그러니까 뭐 내가 취한 이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까지만 허용해줘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가 요직, 실무자들, 그런 사람들 실행력이나 이런 거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아래에서 실무를 하고, 대통령은 일종의 좀 유비 스타일로 이렇게 측은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해주면은 밸런스가 제일 맞겠다. 이게 정치 철학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측은지심이 있고, 그쵸.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본능적 행복감이나 흥미를 찾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저는 그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다가 그 부분을 탁 알게 됐고, 그게 이제 유시민이랑 도울 선생이 나와가지고 노무현 재단 그 유튜브 채널에서 했었던 그 일종의 좀 토의, 대담, 여기서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야, 그거는 내가 몰랐던 사실이고 내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괜찮은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남들이 행복해할 때 진짜 자기가 찐 행복하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 방향이 맞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저런 사람이 이제 요직에 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는 마찬가지로 일 잘하는 사람 되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재명은 일도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는 역대급인데? 이거는 정말로 대통령감이다. 그리고 이제 당 연설 마쳤을 때 그 당 경선에서 승리하고 연설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때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느꼈죠.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가지고 그 연설문 하나 보지 않고 모두 다 외워가지고 그 거기에 이제 객관적 단어들이나 지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연도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머리에 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설에서 그런 것들 술술 나오는 거. 야, 이거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왔을까? 이거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기고 나서 또 대선 레이스를 하는 그 또 한 달, 두 달 정도 안에 그런 면모를 굉장히 많이 느꼈죠. 계속 술술 나오지. 술술 나옵니다. 술술. 그러니까 타고난 거고, 그리고 체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골이어서, 야, 타고났습니다. 그것도. 나 같으면은 내가 지금 30대인데도 저거 못해. 근데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취임 3일차까지도 밤까지 일하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걸 요즘 느끼면서 정말 내일처럼 지켜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같이 공감하고 또 박수 쳐주고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었구나를 역으로 이재명이 됨으로써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연설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브리핑과 백브리핑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맞는 건데 너무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의존하고, 그리고 누가 적어온 것만 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원래 당연한 건가? 내가 잘 모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야, 어느 순간부터. 근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질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야, 이게 진짜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에서 알잖아. 그 유치원생들 나 대통령 될게요. 대통령의 기본적인 그 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높은 수준의 것임을 알고, 대한민국 최고고, 최고의 직함이고,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들도 나 대통령 될 거야 이러는 거잖아. 근데 그게 점점 현실과 이상하게 타협되면서 저런 병신 같은 놈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가? 막 이렇게 다 그냥 자기 생각 없이 그냥 써준 거 읽어주기만 하는 건가? 이래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아니었다는 거. 대통령은 분명 깜이 돼야 된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깜이 된다 표현했잖아. 깜이 되냐? 이 깜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진영 논리 때문에 전혀 깜이 안 되는 사람이 지도 그냥 대통령 나오겠다고 지랄 깝싸고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 윤이 이거에 정점 쐐기를 박은 거야. 야, 이제는 끝났어. 그냥 진짜 동네 개나 소나 다 이제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 저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병신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솔직히 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진짜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윤보다는. 그러니 이거 좀 다시 조정해야 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웃된 새끼들도 많습니다. 이준석, 그 사람 너무 실망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그 사람 절대 정치하면 안 되고, 측은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고, 절대 안 되고, 안 돼. 내 평생에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뽑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런 생각을 심심치 않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달할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 이렇게 또 오늘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돌아보면서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녹음했습니다. 감사합니다.